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매장의 시그니처, 다시 말해 인기 메뉴로 밀키트를 만들어서 판매하셨던 사장님들이 이제는 B2C, 나의 개인 고객이 아니라 B2B를 대상으로 더 큰 수익률을 올려야겠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바로 또 다른 해답지는 샵인샵입니다. 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요즘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확진이 되고, 그리고 제 주위에서도 상당히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정점에 이르는 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오미크론에 확진이 돼서 실제 지난주 일주일 동안 회사 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여러분에게 영상을 찾아뵙지 못하게 돼서 참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밀키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7개 정도 되는 브랜드를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MN컨설팅을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고 밀키트 컨설팅을 받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저희 회사를 오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밀키트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해요. 대표님, 밀키트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요? 밀키트를 잘 파는 것은 공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잘 나가는 인기 메뉴 또는 우리 집의 이 시그니처 메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레시피의 메뉴를 가지고 패키지를 만들어요. 밀키트 패키지로 구성된 이 밀키트는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쇼핑몰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스마트 스토어나 마이쿠팡이라는 게 있겠죠. 그리고 돈을 내서 자사몰을 만들 수 있고요. 또는 다른 사람의 플랫폼에서 이 밀키트를 판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허가사항에 따라서 즉석 판매 제조 허가를 받으면 매장 또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팔 수 있죠. 그리고 식품 제조 가공 허가를 받게 되는 경우는 모든 채널에서 다 팔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로 밀키트를 잘 팔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B2C와 B2B가 있습니다. B2C는 뭐냐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내가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약간 고민해야 되는 거는 B2B입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를 27개까지 하고 있는 디그사가 있어요. 현재 컨설팅 받고 있는 이 브랜드는 돈가스랑 냉면으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예요. 근데 이 브랜드의 대표님이 밀키트를 만들러 저희 회사에 왔어요. 그리고 현재 받고 있는 컨설팅은 뭐냐면 밀키트에 대한 브랜딩이에요. 다시 말해서 밀키트의 브랜딩, 네이밍을 정했고요. 이름을 정했고, 두 번째는 패키지 컨셉을 정했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어떻게 팔 것인가를 하고 있어요. 실제 이 브랜드는 아무래도 프랜차이즈를 하다 보니까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식품 제조 가공 허가가 있다 보니까 이분은 완제품으로 실제 본인들이 파는 브랜드의 이 메뉴를 밀키트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은 B2C는 고객한테 직접 하는 건데 B2B는 뭐냐면 샵인샵 브랜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완사입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완사입이 뭐냐면 다 만들어 놓은 제품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은 샵인샵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매장 안에 다른 브랜드를 하나 더 얻는 거죠. 이런 샵인샵 브랜드 중에 최근에 제가 이제 닭 관련된 브랜드랑 상당히 인연이 깊다 보니까 치킨 브랜드 컨설팅 이외에도 천안에 있는 월 매출이 한 1억 정도 되는 천안 원조 닭똥집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 브랜드에 대한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검색을 하면서 알게 되는 브랜드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다양한 브랜드 중에 홍콩 땡땡 뭐 이런 브랜드 있어요. 실제 2021년도에 샵인샵으로 400개까지가 출점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이건 뭐냐면 실제 떡볶이랑 매운 닭발을 파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는 가맹을 하는 비용이 60만 원이에요. 그러면 보통 우리 프랜차이즈는 가맹비가 얼마죠? 가맹비 300만 원, 교육비 300만 원. 근데 샵인샵은 6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만 있으면 샵인샵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내가 떡볶이를 하는 브랜드인데 국물 닭발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떡볶이도 사실은 국물 떡볶이를 하는 이 플레이트가 있고 국물 닭발도 어때요? 똑같은 플레이트에서 내가 요리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조리 도구를 추가로 많이 만들 필요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떡볶이를 하는데 치킨을 만약에 샵인샵으로 해요. 그러면 이분은
화구가 현재 튀김기가 없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튀김기를 구매해야겠죠. 그럼 대부분 샵앤샵 하시는 분들은 튀김기를 구매하는 비용만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유통에서 마진을 남기는 거죠. 현재 내가 만든 밀키트가 완사입을 해줄 수 있는 거냐라는 걸 먼저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밀키트의 B2C, 다시 말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파는 거는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팔고 그리고 매장에서도 팔 수 있는데 B2B다 라고 하면 기존의 우리 집 브랜드가 아니라 새로운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샵인샵으로 유통을 하는 이런 수익 모델도 명확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 밀키트 컨설팅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뭐 냉면이나 아니면 칼국수 같은 브랜드들은 상당히 많은 마진율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냉면을 원래는 하지 않지만 시즌 상품으로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 시즌 상품으로 하기는 하는데 육수도 완사입, 그 다음에 냉면 면은 어차피 완사입, 자가제면에서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냉면 물김치도 이제 다 완사입할 수 있으니까 나만의 냉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냉면을 실제 파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정말 먹을 만한 냉면을 만들어서 평양냉면이냐 아니면 함흥이냐 아니면 칡냉면이냐 요게 종류가 다 다르죠. 이 고구마 전분으로 만드는 자가제면 여기에 칡을 넣느냐 넣지 않느냐, 내가 물냉면이냐 비냉이냐 아니면 해장냉면이냐 뭐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완사입할 수 있는 냉면을 만들고 그 냉면을 가지고 또 다른 시즌 브랜드를 만든다 라고 하면 이것도 또 하나의 매출 구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현재 내가 제조시설이 있느냐?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제조시설은 반드시 어떤 거이어야 하냐면 식품제조 가공업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B2B, 다른 브랜드한테 내 물건을 주는 거라 여기까지가 준비된 분들은 사실은 샵인샵 아이템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 이제 밀키트의 패키지를 만들고 나서 어떻게 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까지 했어요. 그럼 여기서 잠깐 뉴스 하나 보고 갈게요. 밀키트 관련해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생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밀키트가. 어제자 뉴스를 봤을 때 믿고 먹었는데 코로나에 뜨고 비위생해지는 밀키트. 이건 뭐냐면은 경기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내 가정간편식 제조 판매 업체 360곳을 점검을 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폐기용 뭐 이런 거를 유통기한 지나면 폐기용이라고 찍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 찍고 그냥 뭐 오리를 팔거나 아니면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만들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신 분들이 꽤 발각이 됩니다. 실제로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가장 큰 득을 본 이런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밀키트예요. 근데 이 분들이 지금 가장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식품위생법이에요. 밀키트를 만드시는 우리 즉석식품 제조 가공업을 기반으로 한 사장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코로나가 정점을 찍어서 이제 안정화에 들어선다라고 하면 헬스업 기준도 좀 강화될 거고요. 식품 위생 관련된 부분들도 강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체크하지 못했던 위생 관련된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면 꼼꼼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매장의 시그니처, 다시 말해 인기 메뉴로 밀키트를 만들어서 판매하셨던 사장님들이 이제는 B2C, 나의 개인 고객이 아니라 B2B를 대상으로 더 큰 수익률을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바로 또 다른 해답지는 샵인샵입니다.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월 매출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뭐 1억까지 매출을 올렸다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의 방향성은 뭐냐면 식품 제조 가공업을 내셔서 그 다음 단계로는 이 완사입, 다시 말해서 완제품을 가지고 샵인샵, B2B를 대상으로 한 또 하나의 제조와 유통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밀키트 시장은 이미 포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미 대기업에서 많은 분야로 진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을 통해 실제 우상향의 매출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매출을 어느 정도 올렸다라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이 또 하나 바라봐야 될 여러 가지 해답지 중에 하나는 샵인샵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적은 진입 장벽. 다시 말해서 가맹비나 교육비나 기타 등등 시설비, 인테리어 비용이 없는 내 브랜드 안에 또 하나의 브랜드를 얹어서 배민이나 택배를 통해서 좋은 수익 모델을 올리고 있는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나의 밀키트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샵인샵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날 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